안녕하세요. 조용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디자인 플러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배웠습니다. 항상 디자인을 공부할 때, 저랑 이후에 공부할 때 질문해라. 뭐라고 질문해라? 왜, 와 이렇게 질문해라. 자, 그래서 디자인의 의미 무엇이다? 설계하다, 계획하다 라는 의미를 갖는다. 그죠? 무엇을? 인간의 미래를, 목표를, 인간의 무엇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디자인은 뭐 하는 거다? 어떤 직무다?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그러한 직무를 우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떠한 능력은 창의성이다 라고 하면서 전 시간에 간단하게 디자인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자인의 그 주인공은 누구냐? 그럼 바로 사람이죠. 물론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디자인 플러스 두 번째 시간, 그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어떻게 함께 살아가면서 어떤 니즈, 욕망, 욕구를 디자인을 통해서 해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인간. 자, 인간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뭐 엄청 뭐 딱 그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 모른다 하잖아요. 그죠? 인간 하나하나가 하나의 우주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뭐 저는 디자이너인데 그 어떤 인간을 분석하는 어떤 인문학 관련한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뭐 디자인적 관점에서의 인간을 한번 선생님이 지금까지 연구한 내용을 같이 한번 나누는 시간이니까, 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도움이 되지 않거나 말이 안 되거나 하면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되는 거야. 저의 지금까지 연구했던 내용을 소개하는 거니까 받아들일 사람만 받고, 아닌 사람은 뭐 괜히 기분 나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인간은 저는 이제 일단 크게 두 사람으로 나눠요. 뭐냐 그러면 하나는 나라는 사람과 하나는 남이라고 나눕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딱 두 종류, 나와 남이 있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의 중심은 누구죠? 남입니까? 남입니까? 그쵸, 나죠. 예. 왜 그래? 내가 소중하죠. 왜? 아니,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 죽었어. 그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게 주어진다 한들 뭔 상관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이 세상 것들을 누리려면 일단 뭐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살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바로 생존이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그래서 벽에 똥칠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 있어야만 어때요?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존이라는 것은 상당히 뭐와 연결됩니까? 행복과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어떻게 보면 생존입니다. 그러면 살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누려야 되겠죠. 이 삶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는 사람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이 되냐면, 나도 소중하고 또 그 남이라는 사람은 또 자기가 또 나잖아. 그러니까 서로 다른 나라는 존재들이 서로 뭐 해야 돼? 소통해야 되잖아요. 그죠? 함께 살아야 된다고. 우리 인간을 보면 이 한자는 상형 문자야. 이런 식으로 불완전한 두 개의 사선이 만나서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거든요. 자, 왜 그런지 한번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의식주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것들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의식주.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고. 그 다음에 입고. 그죠?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자고. 요 세 가지는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들이 해야 할 생존의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세 가지의 반드시 필요한, 인간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뒤에다가 고는 고난할 때, 어렵다, 고통스럽다의 고자를 써서 먹고 사는 문제, 고통스러워,
입고 사는 문제, 자고 사는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된다. 예. 그러면 이 세 가지가 해결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게 필요하냐면 인간에게 필요한 게 치료받고입니다. 뭐라고요? 치료받고. 왜 그러냐면 우리 인간은 아파요. 생존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부분 병이 들어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병을 고치고 건강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치료받고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생존을 위한 것은 요거고요. 요 뒷부부터는 누리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생존을 그냥 살아만 있는 게 아니라 누리는 문제죠. 거기에 첫 번째가 바로 치료받고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교육받고입니다. 뭐 받고? 교육받고. 여러분 공부하는 거 싫죠? 네, 고통이에요, 고통. 이 누리는 그래서 이 다섯 가지는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인간의 삶의 어떠한 그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그 존엄성, 뭐 다르게 얘기하면 자존심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장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은 바로 요 다섯 가지. 요 다섯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어때요? 상당하게 불안감을 느끼고 불행해지게 됩니다. 행복하지 않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요것이 다 해결이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 뭐 결혼하고 놀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요 기본적인 우리 이걸 또 다른 말로 니즈 또는 뭐예요? 니즈 또는 욕구 이렇게 얘기하죠. 욕구. 그래서 기본적인 이 생존에 필요한 이 생존 욕구가 해결돼야 다음에 누리는 욕구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즐기는 이렇게 넘어가요. 누리는 그 다음에 뭐야? 즐기는 이런 삶으로. 근데 즐기는이 뭐가 안 되면 기본적인 요게 안 되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죠? 우리 사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입고 먹고 자고 치료받고 교육받고라는 이 다섯 가지 기본을 보장을 해주는 것을 우리는 이 사회적으로 보장해 주는 걸 이게 바로 뭐라 그래요? 지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럼 이 복지라는 게 돈 낭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 다섯 가지만 어느 정도 보장이 되면 우리 인간들이 상당히 안정감을 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사회에는 아직도 노숙자, 그러니까 길에서 이렇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아요. 우리가 그분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 왜 도와야 돼요? 불쌍하니까? 나는 뭐 살만하니까, 불쌍하니까 이런 어떤 연민에 의해서? 아니에요. 항상 나를 위한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사회에 정말 최악의 상황이 됐을 때, 그러니까 바로 길에서 저렇게 노숙인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럼 여러분이나 저가 그런 상황이 안 된다라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사회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나도 그렇게 될 뭐가 있다는 거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다라는 무의식 쪽에서의 공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런 사람이 될 바에는 죽는 게 나으니까 돈을 잃어버리거나 명예를 잃어버리거나 해버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서 창피하고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아? 죽는 게 낫다는 거죠. 그걸 왜 죽어? 라는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엄청나게 인간에게 있어서는 되게 중요한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아무리 그러한 상황이 되더라도 기본적으로 먹고 입고 자고 엄청 누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예? 막 그냥 먹고 사는데 막 풍족하게 막 이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굶어 죽지 않게, 얼어 죽지 않게, 창피하지 않게, 그리고 교육받아서 다시 뭐 할 수 있게, 기회를 줄 수 있게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아프더라도 아플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치료 못 받고 하면 너무 서럽잖아요. 기본적인 그 다섯 가지를 보장을 해주면 사람들이 어때요? 두려움이 많이 감소돼요. 물론 이 안에서 우리 인간이 만족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이상의 욕심을 부리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보장이 되면 뭐 한다? 안정감을 누린다. 근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걱정하는 부분들이 있죠. 뭐예요? 뭐 세금을 막 쓰면 그 사람들 계속 놀고 먹을 것이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안 그래요. 선생님도 놀고 먹으라고 해도 놀고 먹는 것도 되게 고통스럽거든요. 지금 현재 강의 듣는 분들도 20대들 보면 어때요? 응? 놀고 먹는 게 편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20대 때는 있잖아요. 놀아도 편하지가 않는 거야. 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면서 놀아야 되는데 그런 어떤 자기의 포지셔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놀아버리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인데 그러면 인간이 생존하고 누리고 살아가는데 이 5가지를 혼자서 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나 혼자서 할 수 있나요? 여러분 이거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무인도에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입고 자고 먹고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면 생존을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 한번 예를 들어보자. 이 지구상에 5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5명이 모두가 먹고라는 일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5명이 다 먹고만 해버리는 거야. 다. 그러면 행복해지나요? 생존에 도움되나요? 아니죠. 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혜롭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5명이 각각 역할을 나눠서 하는 거죠. 먹고 자고 입고 교육받고를 각각 나눠서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효율이 올라가겠죠. 그죠? 나는 먹고만 열심히 하면 나머지의 혜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아니 혼자서 먹고 입고 자고 치료받고 교육받고 해봐. 어떻게 사실 하나 해결하는 것도 어려워 죽겠는데 5개를 혼자서 어떻게 해요? 게다가 5명밖에 없는데 5명이 다 먹고만 하고 있으면은 5명 다 손해잖아. 그래서 한 명씩 나눠서 역할을 분담해서 하는 이거 우리 뭐라고 합니까? 상부상조, 품앗이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상부상조하고 품앗이 하면서 함께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살아가는 곳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회 또는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거죠. 결국 나라는 존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이 사회 속에서 같이 함께 역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직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직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직무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직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이 사회라는 곳은 서로 상부상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 강의를 듣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군가가 농사를 져주고 우리가 먹을 것들을 해결해 주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명 중에 어떤 한 사람, 예를 들어서 먹고라는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야. 그랬더니 은근 기분이 나빠. 왜 나쁘냐면 이것들 나 없으면 다 뒤지는 건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들 나 없으면 다 죽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때부터 얘가 좀 약간 얘네들보다 더 나은 사람인 척하고 싶고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혜택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 뭐라고 합니까? 그거를 갑질이라고 합니다. 무슨 질? 갑질이라고 얘기하는 갑질. 그러면은 갑질을 해버리면 우리 사회에서 갑질을 해버리면 이 사람들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쁘죠. 왜? 이 사람 없어도 얘 먹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따지면 다 어때요? 똑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 가치라는 것을 이 시장의 원리, 이 자본주의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아 돌면 가치가 떨어지고 어때요? 적으면 가치가 올라가는 뭐 그런 식의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로 이 직업에 대한 뭐가 있어요? 귀천이 생기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실 직업에 귀천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아직도 많아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도. 그래서 더 좋은 직업 해가지고 어떻게 열심히 공부해. 사실 이 사회 안에서는 어떤 누군가는 교육받고 또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자고도 해줘야 되고 어떤 사람은 먹고의 역할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의사가 좋으니까 모두 다 의사 해버리면 안 되는 거야. 모두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직업이 몇 개밖에 없습니까? 6개? 5개 이 정도밖에 없어. 뭐 검사, 판사, 변호사, 의사, 공무원, 연예인 뭐 이 정도밖에 직업이라는 게 없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뭔가 이렇게 편식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떠한 우리가 볼 때 좀 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너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돼 뭐 이런 식의 어떤 직업에 귀천이 있는 그런 사회잖아.
그런 갑질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사회는 이 중에 어떤 누군가 그래서 짜증나가지고 해태라 그러죠. 열심히 안 해버렸어. 결국 이 사람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안 해주면 뭐가 오는 거야? 손해가 오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마치 우리 인간의 몸과 같은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머리에서의 역할도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도 해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심장, 간, 콧밭 각각 또 그 안에 있는 세포 또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것들조차 다 역할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손톱 이거 보잘것 없잖아요. 뇌가 더 중요해 보이잖아요. 손톱은 보잘것 없어 보이는데 우리 사회의 손톱이라는 것도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잖아. 발톱? 자, 손톱 없으면 여러분들 손톱이 없으면 컵 같은 거 못 잡아요. 왜? 힘이 안 들어갑니다. 발톱 여러분 그 발톱이 살 파고 들어가는 거 경험해 보셨어요? 전 2번이나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발톱을 여기를 가위를 넣어서 잘라버리든지 다 빼버려요. 와 진짜 옛날 우리 독립운동 하시다가 고문당했던 그 손톱 빼고 이런 거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그 고통이 정말 대단합니다. 발톱 아프면 걷지도 못해요, 여러분. 발톱 없으면 서지도 못합니다. 바로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한 작은 부분, 더럽고 보잘것없는 그러한 직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다른 일도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너희들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야 라는 뭘 하면 갑질을 하게 되면 이 사회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불행해지고 그 불행해지는 것은 나만 행복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모두가 다 불행해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사회,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곳에서의 뭘 받고 있는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먹고 자고 입고를 여러분이 다 하십니까? 여러분이 집 짓고 여러분이 용사 짓고 여러분 옷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서로 상부상조하고 서로 소통하고 함께 뭔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 누리기만 하면 안 되잖아. 뭐 해야 되는 거죠? 누리는 것만큼 이 사회에 나도 뭘 해줘야 되는 거죠?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라는 것은 귀천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귀천이 있죠. 그래서 우리 디자이너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귀천을 없애려면 사실 당장은 안 돼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플러스, 그러니까 디자인이라는 사상, 이 디자인이라는 것들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알아서 점점 이 사회가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렇게 바꿔가는 데 있어서의 많은 역할들을 하셔야 돼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바로 디자이너예요. 단순히 뭔가 그림을 잘 그리고 뭔가 표현을 잘하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디자이너라는 것은 이제 이후에 문화라는 걸 설명할 때 얘기하겠지만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하튼 우리 사회라는 곳에서 각각 사람들은 서로 상부상조해 가면서 역할을 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꿈을 가져라. 여러분 꿈 가지면 여러분의 꿈이 100% 다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질 확률이 높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인생 바라봤을 때 모든 게 성공이었어요? 실패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실패가 더 많았다는 느낌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또 이유를 물어보면 자 이후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은 다 새로 해보는 거예요? 해봤던 것들이에요. 그렇죠? 해볼 것들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왔던 것들은 계속 새로 해봤던 것들이다 보니까 계속 실수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연한 거지, 그지? 그리고 꿈이라는 거를 가져도 사실은 그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보다는 안 될 가능성이 더 높아요. 아니, 대통령이 꿈이다. 대통령 안 돼, 거의. 에? 무슨 다 보면 꿈이 이루어질 만한 꿈들이 아니잖아. 그죠? 근데 왜 꿈을 가져야 되느냐? 쉬워요. 꿈을 안 가져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꿈을 가져도 내가 했던 목표를 이룰까 말까인데 안 가지면 거의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가지면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목표를 가지면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행복하고 되게 즐겁게 뭔가 해본 적 있으세요? 물론 몇 번 있지만 대부분은 귀찮고 짜증나고 하기 싫은 상황에서 하는 경우 많잖아. 그치? 그래서 목표 갖고 하면
참을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은데도 그걸 견디는 힘이 생기는 것이지 즐겁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고통이야, 고통. 고난과 고통. 우리 삶 속에서 이 고통과 고난은 항상 있다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그 나름 이 명언, 저 혼자 하는 명언. 실패는 나의 스승이요. 고난은 나의 친구다라는 저의 나름대로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그런 철학을 만들고 살고 있어요. 왜냐? 우리 삶은 거의 실패라는 것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 때문에 그냥 그리고 나의 선생님이다 생각하는 거예요. 실패는 나의 스승이요. 고난은 항상 있잖아. 그러니까 나의 그냥 친구로서 네, 그렇게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유명해지고 뭐 이렇게 사회 역할을 많이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실패는 나의 스승이요, 고난은 나의 친구다라는 그런 대도 안 되는 저의 그런 철학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어요.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그렇고요. 아마 이후에도 그럴 거야. 그래서 꿈을 갖는 것이 좋아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 플러스 디자인 플러스 이야기하면서 회차를 넘어가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이거에 플러스 뭐 하는 거다?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먹고 디자인, 입고 디자인, 자고 디자인, 치료받고 디자인, 교육받고 디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이제 디자인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각 디자인, 제품 디자인, 환경 디자인, 패션 디자인, 미용 디자인, 공공 디자인, 컬러 디자인, 교육 디자인, 디자인 경영, 디자인 정책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먹고를 디자인하면 보다 더 먹는 걸 통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보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을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은 개념 자체가 어떤 특별한 직무가 아니에요. 어떤 특정한 일이 아니고 우리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야라 그래요. 그래서 먹고 분야, 자리하세요. 입고 분야, 자고 분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먹고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자고 분야에서 일을 하든지 어떤 분야에 들어가서 일을 할 겁니다. 가장 큰 개념이죠. 그러면 의사, 간호사 이런 사람들은 뭐 하는 거냐? 직업이에요. 뭐라고요? 직업, 직무. 그건 직무. 근데 그 사람들이 속해 있는 분야는 어떤 분야? 치료받고 분야. 이걸 전문적으로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의료 분야라고 얘기하는 거죠. 보통 사람들한테 혹시 직업이 근데 저는 의료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무조건 의사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의료 분야에서는 약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뭐 의사도 있고 또는 약을 만드는 또는 약을 판매하는 또는 뭐 관련한 그 의료 도구, 기계 이런 걸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분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디자인도 분야예요. 분야. 디자인 분야. 그 안에는 다양한 디자인의 분야들이 존재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사회의 이 다양한 직무, 분야에 디자인이 플러스가 돼서 보다 더 인간들의 생존에 도움을 주고 행복 지수를 높이고 욕구를 만족시키고 나아가서 뭐 하는 거다? 사람들을 이 사회를 보다 더 살기 좋은 그런 살기 좋은 어떤 환경을 만들어가는 일에 관련한 일을 하는 분야가 바로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나와 남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이 세상은 이 사회는 나 혼자 살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 어떤 다른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그럼 이기적인 게 나쁜 것이냐? 아니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디자인은 있잖아요. 좋다, 나쁘다에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좋고 나쁜 게 어디 있어요, 사실은. 뭐가 나쁜 거고 뭐가 좋은 거예요. 보통은 사람이라는 존재들이, 우리 사회에는 사회법이 있잖아요. 기준을 만들어서 그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 기준에 안 맞으면 나쁜 사람, 이런 식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도 그래요. 여러분 마음에 들면 좋은 사람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들면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나쁘다 좋다의 어떤 선악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디자인은. 욕이 나빠요? 여러분 욕하잖아요. 어? 욕은 나쁜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는 거고 필요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필요할 때 쓰는 게 좋은 거죠. 거짓말이 나빠요? 거짓말이 나빠요?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돼. 필요에 따라서는 우리는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잖아. 그렇잖아요. 여자친구가 자기야 나 어때? 그랬더니 진짜 못생겼어. 객관적으로. 그랬더니 차마 거짓말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나는 말이 어릴 때부터 거짓말을 안 하거든. 너는 쓰레기야. 얼굴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어떻게 해야 돼? 거짓말 해야죠. 고통스럽지만 너 너무 이뻐. 아이돌 100만 명이 있어도 난 다 필요 없어. 이런 식의 선의의 거짓말. 하여튼 선이라는 말 빼고 거짓말은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은 뭐가 많은 거냐면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상대할 때마다 자기 기준을 들이대보고 그 기준에 맞으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래서 그 기준, 다른 말로는 고정관념, 여러 가지 의미로 표현하는데, 근데 우리 디자이너라는 이 직무는 뭐냐면 그런 이기적인 사람인 우리의 모습이, 왜? 내가 살아야 되니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냥 원래 우리가 그래. 선생님도 그래요. 저도 이기적이죠. 근데 이기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야. 우리는 원래 뭐 해야 되니까, 생존해야 되니까 사람들은 다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소통을 해야 될 때는 항상 나의 이익을 바탕으로 사람을 어떻게 하게 돼 있어요? 소통하니까 소통을 잘해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여러분 잘한다고요? 싸우잖아. 싸우고 불화하고 오해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소통을 못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인간은. 근데 같이 살기도 어려워. 그럼 어쩌라는 거야? 그러니까 삶이 자체가 너무 힘든 거야. 여러분 사회생활이 왜 힘들어요? 내 마음대로 못하잖아. 이 사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면 이 사회에서 만든 어떤 기준과 기준, 또 어떠한 그 상사의 어떤 또는 규칙, 그걸 맞춰야 되잖아요. 나는 아침에 11시, 12시까지 자고 싶은데 9시까지 출근하라니 이거 짜증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뭐라고 하면 내가 왜 저 사람한테 혼을 내야 되지? 이런 그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사회가 상당히 어떻습니까?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어렵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행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행복의 니즈 목적은 나의 행복을 채우는 게 목적인데, 우리 디자이너들은 나의 행복도이지만 누구의 행복을 다루는 사람이다? 남의 행복을 다루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나도 행복해야 되지만, 그리고 남을 생각하기는 참 우리는 어렵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남을 배려하고 남을 사랑하고 남을 이해하는 그러한 직무가 바로 이 디자인 직무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되게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디자인이 어렵다고요. 어렵다는 게 뭐냐면 바로 나의 어떤 본능을 거슬러 넣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러한 디자인의 어떠한 이런 원리도 모르고 단순히 그림만 잘 그리는 어떤 기능적인 것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정말 우리 사회에 나가서 이 인류에 도움을 줄 만한 디자이너가 안 나오는 거예요. 디자이너들 되겠다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공부 많이 하는 사람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디자인이라는 게 뭔지, 또 그 디자인이 이 사회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또 왜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몰라요. 다 내가 뭔가 있어 보이는 디자이너 그러면 뭔가 옷도 세련되게 입고 말도 뭔가 고급지게 제가 말입니다. 이런 어떤 모양만이 디자인, 물론 그렇게 상관없어요.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디자인이라는 이 직무 자체는 많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다루다 보니까 그 많은 니즈들,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욕망들을 다루다 보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막 뭔가 예술가, 그림 그리는 어떤 그런 뭔가 이렇게 로망이 있는 분들은 디자이너가 되지 마시고 작가가 되시면 돼요. 우리 학생들 중에 부모님들은 전화해서 우리 애가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요. 매일 그림만 그려요. 그 친구가 왜 디자이너가 돼야 되지? 디자이너는 그림 그리는 사람 아닙니다. 그림 그리는 게 좋다 그러면 그럼 그림을 그리는 직무로 가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오늘은 자,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에 대한 인간 계속해서 선생님의 강의의 많은 내용은 그 인간들을 다루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이유는 뭐라고요? 디자인은 바로 인간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셨죠? 쉽게 생각하시고 이제 이후에 선생님한테 뭐 시각 디자인이라든가 컬러리스트라든가 컴퓨터 그래픽이라든가 이런 디자인 관련한 공부를 배울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이게 공통 과목이거든요. 디자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이 이해가 돼야 그 이후에 선생님한테 듣는 강의들이 여러분 쉽게 접근이 되고요. 또 선생님의 이 디자인 플러스 이 강의를 잘 들으면 내가 좋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학생들도 뭐가 생겨요?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다라는 어떠한 그러한 길들이 보이게 생길 것이고요. 또 현직 디자인을 하고 있는 분들은 내가 하는 일이 이런 일이었구나 라고 알아서 좀 더 즐겁지는 않지만 힘든 그 느낌을 좀 더 어떻게 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하튼 오늘 배운 내용. 자, 인간들은 나와 남으로 나눈다. 보통은. 그리고 보통 인간들은 다 누구 중심? 나 중심이다.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이다. 근데 디자이너는 인간의 행복을 다루는데 그 행복은 나의 행복이 아닌 남의 행복을 다루는 일을 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인간은 생존해야 한다. 그 생존이라는 것이 곧 행복과 상당히 연결된다. 근데 이 세상에서 생존은 누리고 즐기는 것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고 자고 입고 치료받고 교육받고라는 이 기본적인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사람은 혼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 서로 상부상조해야 한다. 그러니까 갑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사회에 작은 일을 하는 사람조차도 무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사회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나도 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서 직무와 직업을 선택해야 된다. 이 세상에는 많은 직업과 직무들이 있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여러분이 새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의성이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한 역할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직무라고 한다. 그 직무를 가지고 돈 벌어먹는 걸 직업이라고 하고 우리 직업은 이 각각의 분야 안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데 우리는 이 먹고 입고 자고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디자인을 플러스하는 겁니다. 디자인과를 나오면 그림만 그리거나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경영 또는 공무원 또는 기타 등등의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어요. 디자인이라는 그 분야가 되게 넓은 분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은 어떻게 이해해라? 분야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디자인 플러스 두 번째 시간 인간과 사회 그리고 디자인 이 정도의 제목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디자인의 어떤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어떤 역할과 어떤 분야에서 적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없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